뜨거운 햇살이 물러간 가을의 문터. 새나개의 SOS를 요청한 또자네 가족을 만났는데요. 너무 귀엽고 너무 얌전한데요? 제가 본 푸들 중에 가장 예뻐요. 우리 집도 강아지 푸들인데 아 진짜요? 조금 차이가 나. 우유 먹고 여기 묻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유 흘리는 것 같아서. 여기만 이렇게 하얗네. 네. 너무 예쁘다. 여기도 하얀데. 이게 필자. 요 매력 포인트 덕분에 어딜 가나 인기 만점이라는 녀석. 소자 보고 예쁘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네요. 네. 항상 산책하면은 하루에 한 번은 듣는 것 같아요. 남들 눈에도 예쁜데 보호자들 눈에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옳지. 마냥 사랑스러워 보이는 또자가 문제견이라니 정말 안 믿기는데요. 또자 산책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또자가 밖에만 나오면 엄청 난리를 쳐서 산책만 나오면 문제가 생겨갖고 저희 한번 따라와 보시면 문제점을 아실 거예요. 또자 가자. 궁금증 해결을 위해 따라 나섰습니다. 보호자들이 향한 곳은 평소 또자의 산책 코스라는 집 주변 거리. 어? 또자야,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방금 전까지 러블리했던 그 또자 맞나요? 근데 또자 지금 왜 갑자기 달려든 거예요?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짖긴 하는데요. 빠르게 가면 더 많이 짖고 네, 특히 횡단보도 같은 데 지나갈 때는 굉장히 많이 짖는 편이에요. 또자가 문제견이 된 이유 바로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맹렬하게 짖어대는 녀석. 벌써 몇 대를 보고 이러는 건지. 또자야, 너 힘들겠다. 힘들겠어. 지쳐도 계속 짖어요? 안 지쳐요. 저희가 먼저 지쳐가지고 저희가 더 오랫동안 버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시간 하면 계속 한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요. 또자 앉아. 오토바이 오잖아. 오토바이! 이걸 보고 어떻게 참아! 오토바이네! 어잉? 너무 흥분한 또자가 착각한 걸까요? 근데 지금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차 보고도 좀 달려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는 일반 차나 아니면 큰 트럭한테도 엄청 많이 짚고 달려들어요. 자동차 역시 또자의 공격 대상. 쌩쌩 달리는 차가 무섭지도 않은지 겁없이 달려드는데요. 빠르게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또자의 눈에는 경계 대상 1호. 도저히 가만둘 수 없는 물고 뜯어야 할 적군. 여길 도망가! 이리 와! 다 덤비래! 무슨 철천지 원수라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악쓰는 바람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 받기 일수랍니다. 보기는 안 좋죠. 이렇게 사나운 것 같아가지고. 지나가는 분들도 좀 애들이나 꼬마 애기들과 놀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강아지가 놀라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해를 가할까 봐 좀 무서워요. 조금 진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오토바이 때문에 얘가 달려들어서 넘어지실 뻔한 적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화 많이 내시고 그리고 또 저희도 사고 날까 봐 또 약간 무섭기도 하고 또 넘어지면 또 오토바이 크게 다치니까 아이고. 또자의 안전도 큰 걱정인데요. 또자야, 제발 컴다운. 이러다 큰일 나겠어 너. 결국 보호자에게 연행. 어때? 괜찮아요 지금? 너무 헷갈거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획득되고. 이건 왜? 더 지져야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렇게 폭풍 같았던 외출 시간이 지나고
요 녀석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러블리한 모습으로 변신. 찐한 애정 표현에 아이고 아빠 입 닳겠다 닳겠어. 앉아. 손. 옳지. 고. 뿌이. 옳지. 이야 척하면 척. 자, 종. 옳지. 옳지. 또자 너 제법인데. 이렇게 애교 많고 의젓한 녀석이 밖에만 나가면 돌변하니 보호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짖지 않고 얌전히 있으면 잘한 행동을 하면 그래서 보호자들은 틈만 나면 반려견 교육법을 찾아본다는데요. 새나개 시청도 그중 하나. 저희가 그 새나기에서 또자랑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가 있었던 거를 기억이 나서 그래서 또자를 저 강아지랑 똑같이 한번 훈련을 해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서 지금 새나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가장 지짐이 심한 오토바이 교육에 직접 도전해보기로 한 건데요. 새나개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는 우리 보호자들. 아주 싱산해. 이게 뭐예요? 오토바이지요? 옳지. 오토바이 교육이 싫지 않은지 잘 따라와주는 또자.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달려봐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바라바라바라밤. 또자야, 이제 달릴 거야. 잘할 수 있지? 자, 출발한다. 네. 에헤이, 이를 어째. 또자. 교육한 게 민망할 정도로 바로 으르렁대는 녀석. 이제 좀 앉혀가지고 간식을 주면서 기다려. 또자. 저 혼자 할래? 같이 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할 순 없겠죠? 또자. 처음보다는 한결 차분해진 모습. 이번엔 예감이 좋은데요. 오, 된다, 돼! 과연 또자가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옳지. 바로 실전에 돌입해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까 했던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전보다 훨씬 더 덜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성공하면 설쌤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인데. 앉아. 불행인지 다행인지 실패. 또자야, 너 배운 거 벌써 잊어버린 거니? 연습은 잘해놓고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참 난감합니다. 그때는 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응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나오니까 흥분도가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전혀 집중이 안 돼요. 간식으로도. 또자. 또자. 지나치게 흥분했을 땐 안아주면 좀 진정이 된다는데요. 세상에 어찌나 격렬하게 찢었는지 피가 다 났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앉는 것도 안 통하네요. 지금은 좀 원래는 안아주면은 좀 괜찮거나 눈을 이렇게 가리면 괜찮은데 지금 좀 흥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또자. 더 이상의 교육은 불가. 또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컴백홈. 집에 돌아오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진 녀석. 집에서는 짖지도 않고요.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자서 또자라는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얌전 끝판왕이라는데요. 아픈 발바닥을 치료하는 동안 찍 소리 한 번 안 낼 정도로 정말 점잖은 녀석. 그런데 왜 출만하면 돌변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건지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또자도 힘들죠. 또자도 이제 막 흥분을 이제 계속 하고
그 오토바이가 자기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산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온전히 산책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좀 또자도 좀 안쓰러워요. 산책만 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되는 또자를 위해 소고기 등판. 기름기는 꼼꼼하게 제거해주고요. 고기 육수가 푹 우러나올 정도로 팔팔팔 끓인 후에 영양 만점 달걀까지 넣어주면 피로회복 문제없겠죠? 귀한 재료에 정성까지 담았으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또자의 밥투더상입니다. 행여 뜨거운 국물에 입이라도 데일까 한김 식히고 나서야 진지 대령하옵니다. 이건 뭐 마치 상전을 모시는 듯한데요. 갸륵한 부부의 정성에 맛있게 먹어주는 계임금 또자. 맛이 참 좋구래. 이 녀석 배부르게 먹고 나니 잠이 솔솔 쏟아지는 모양인데요. 또자가 잠든 사이 외출에 나서는 부부.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아니랄까봐 알콩달콩한 모습인데요. 데이트라도 가는 걸까요? 장 보러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저희가 한번 둘이 나와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네, 오늘은 좀 날을 잡고 마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한창 깨볶을 때인데 둘만의 외출은 꿈도 못 꾼다는 부부. 또자 또자 한번 봐야겠어요. 저 엄청 긁고 있네요. 그 이유는 바로 또자 때문이랍니다. 아,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1초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문을 긁고 또 긁으며 불안해한다는 또자. 이러니 둘만의 외출은 상상도 못하겠죠? 몇 분 나갔다 왔을 뿐인데 몇 시간 만에 만난 것처럼 아주 야단법석. 많이 흥분해가지고. 피가 또 났어. 뒤에 피가 또 났어요? 아유, 얼마나 긁어댔으면 또 피를 봤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약과라는데요. 그때는 한 2시간 정도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너무 많이 긁어서 그 아이의 안전문도 뛰어넘어서 거기에 이제 현관문을 긁다가 발톱이 다 깨져서 뭐 발톱이랑 패드에서 다 피가 났어요. 설마 이게 다 피? 마치 사건 현장을 방불케 하는 처참했던 그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이랍니다. 전부 다 피가 이제 온 집안에 다 있었고 피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또자와 함께하는 외출도 부부만의 외출도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상황. 부부만의 외출은 포기할 수 있다지만 또자와의 산책은 하루도 걸을 수 없다는데요. 오토바이 온다. 아, 또자. 또자가 실외 배변을 하기 때문에 산책은 필수 중의 필수랍니다. 오토바이와 차들은 그저 제갈길을 갈 뿐인데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또자의 짖음은 밤이 돼도 그칠 줄 모르는데요. 또자. 언제까지 또자를 품에 안고 눈을 가린 채 산책할 수 없는 노릇. 평범한 외출은 꿈에서나 가능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또자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이제 가정생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나가서도 이제 불안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산책하고 막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게 편안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외출하면 돌변하는 또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자폐. 깜짝 놀랄 분리불안의 진실. 우리나라 반려견 문화에 되게 잘못된 내용이에요. 잠시 후 공개할 테니 리모컨 사용 금지. 설쌤, 오늘도 잘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안돼, 또 제가 들어가자. 흥분한 여자 보호자와 달리 의젓하게 설쌤을 반기는 또자. 인형인 줄 알았는데? 어? 너무 예쁘게 생겼죠? 너무 이쁜데요? 그리고 얘가 내가 들었던 거랑 다른데? 집에서는 네. 집에서는 괜찮아요. 네, 너무 얌전하고 너무 문제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이쁜데, 너무 착한데? 안녕? 내가 좀 앉아볼까? 응? 자, 충분히 맡아. 세상의 냄새 충분히 맡아. 안녕? 뭐야 이거? 호기심도 있고. 뭐야, 너 왜 나 마음에 들어? 근데 원래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다가가거나 하지 않거든요. 저희한테만 붙어 있고. 뭐야. 이렇게 뭐야? 되게 나무늘보야? 되게 차분한데? 어? 아하, 오늘 이것만 봐서는 너무 수월할 것 같은데, 응? 이 행동만 봐서는 지금까지 너무 수월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강아지들을 처음 봤을 때 이 친구가 좋아지겠다, 아니면 진짜 좀 힘들겠다, 이거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흥분도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 흥분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0이에요, 0. 그러니까 차분해도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세상이보다 흥분도가 적은 친구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또자의 문제 행동을 보고 적잖이 당황한 설쌤. 이거구나. 또자는 오토바이와 무슨 원수라도 친 것 같은 모습이었죠.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난 요즘 문제 행동은 산책 내내 지속됐는데요. 완전 극과 극인데요. 실내와 지금 이 내가 흥분할 만한 자극을 봤을 때랑 흥분도가, 이야, 이게 또자야? 그냥 영상에 나오는 또자랑 여기 있는 또자랑은 다른 애예요. 네, 맞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진짜로 또자 A, 또자 B예요. 저희도 그래서 약간 적응이 안 되고 너무 얌전해서 밖에 나가면 또 너무 난리를 쳐서 저희도 적응이 잘 안 돼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집에서는 순둥순둥 세상 얌전한 녀석이 밖에서는 난리법석. 정말 두 얼굴이 따로 없습니다. 강아지들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이 흥분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흥분을 했을 때는 뭘 알려줘도 배우질 못하고요. 그리고 아는 것도 그대로 행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 흥분도가 정말 중요한 건데, 와, 좀 걱정되네. 반려견 교육에 성패를 좌우한다는 흥분도. 흥분이 가라앉아야 교육이 가능하지만 또자의 흥분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게 한번 흥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전거든 뭐든 일단 다 그죠? 사람 빼곤 다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맥락의 이해가 아니죠. 맥락의 이해가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자극이 그대로 다 꽂히는 거예요. 저런 자극은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또자라고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큰 자극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자극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얘네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방법이 사람 중에서 누구랑 가장 같냐? 동물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 사람들 중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해요. 모두가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는데요. 우리들한테는
그냥 노래가 나오고 막 이렇게 별빛이 막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느껴지겠죠? 네. 우리 함께 체험해 볼까요? 음악과 별빛이 조화로운 모습이죠. 그러나 자폐인과 동물이 볼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자극이 훨씬 더 증폭되고 조그만 자극들이 우리한테는 필터링 되는 것들이 자폐인들한테는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도 지금 벌써 정신 사나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와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강아지들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어떤 걸 되게 싫어하냐면 불빛 깜빡거리는 거, 진짜 징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맥락적으로 이건 뭐 저기서 나는 거니까 괜찮아.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극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강아지들도 느낀다. 우리 눈에는 되게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또자한테는 아닌 거죠. 또자는 어떻게 아기 때부터 키우신 거예요? 아니요, 또자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구조된 유기견이고, 근데 유기됐던 건 아니고 방치되던 이제 어떤 노부부분께서 이제 유기견을 한두 마리 이렇게 데리고 오시다가 중성화 하실 이제 그 비용이 없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개체수가. 와, 이런 데 살았던 거예요? 네. 첩첩산 중에서 노부부와 함께 살았다는 또자. 그곳에는 또자 말고도 20여 마리의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 둘 데려온 유기견이 번식을 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개체수가 늘어났고 결국 노부부는 구조 요청을 하게 됐답니다. 또자는 그때 구조가 된 건데요. 그렇다면 보호자와는 어떻게 인연이 닿은 걸까요? 사내 커플이었던 부부는 회사 내에 유기견 봉사 동아리를 만들었을 정도로 유기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데요. 재택근무를 하게 돼서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임시 보호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팔로우 하던 구조자가 그때 또 마침 또자 이제 구조 영상이 올라오면서 임보처를 찾는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임시 보호를 하게 됐죠. 더 많은 유기견들이 좋은 가정에 입양되길 바라며 임시 보호를 자처했다는 부부. 또자 역시 그러길 바랬지만 문제 행동 때문에 입양은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부부가 또자를 품게 됐답니다. 노부부께서 이제 키우고 계셨어가지고 뭐 산책 같은 거는 전혀 못했을 것 같고. 집 안에만 있었을 것 같죠. 네네네. 도시의 이런 소리나 분위기, 느낌 같은 거를 어렸을 적에 거의 느껴보질 못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얘 성격은 이런 거야. 원래 또자 성격은 실내에서의 성격이 맞는 건데 뭐 별의별 소리와 시각적 자극들이 또자를 힘들게 할 거예요. 밖에서는 지금 진짜 빠르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내 귀를 빵 치면서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익숙해지려면 결국에는 어린 시절이라는 거예요. 아기 때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 이렇게 안 느껴지는 건데 그런 경험들을 거의 못 해보다 보니까 결국에 바깥에 나와 있는 자극들이 다 이런 식으로 느껴져 버리고 그럴 때 불안하고 그런 불안한 감정 때문에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불안이 흥분으로 바뀌어 버리고 자기 생각을 못 하는. 또자는 산책할 때마다 보호자에게 매달리거나 옷을 무는 모습도 자주 보였는데요. 자기 두고 갈까봐 엄마를 계속 물고 약간 바지를 물어 뜯는. 이 행동은 집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포착됐는데 그럼 혹시 이 신호가? 저 눈을 보세요. 저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불안하다는 뜻이었군요.
또자가 이 감당해낼 수 있는 스트레스의 양동이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물이라는 스트레스가 계속 차서 넘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토바이 하나의 이유로 물이 다 차서 넘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또자의 문제 행동. 문을 나오는 순간 벌써 이 양동이에 물이 엄청 많이 차 있어요. 오토바이가 그 뒤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물을 넣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이 열렸을 때 반 이상 차는 걸 줄여본다면, 우선 그 물이라도 덜어내고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 오토바이에 대한 물이 들어와도 좀은 참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행동이 남아있죠. 설쌤, 우리 또자 분리불안은 어쩜 좋죠? 이게 짖지만 않았을 뿐이지 되게 심한 거예요. 무려 7시간까지 쉬지 않고 문을 긁어댔다는데요. 발톱이 부러지고 패드가 까지고 이래가지고. 나 왜 어떻게 불쌍해라. 이때 보호자의 분리불안 대처법은 덜 예뻐하기. 과한 애정이 분리불안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관심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처음에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저희는 임시보호였었어가지고 저는 약간 정을 좀 덜 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밥만 주고 만지거나 이렇게 안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렇게 만지고 막 이런 게 심하진 않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무시한다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우리나라 반려견 문화에 되게 잘못된 내용이에요. 실제로 보호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연구 결과는 그와 정반대. 오히려 보호자가 덜 예뻐할수록 반려견의 분리불안이 악화된다는 사실. 엄마가 날 무시해. 아기 때 내가 3, 4살 때 엄마가 날 무시해요. 엄마를 덜 좋아할까요? 대체제가 없어요. 엄마라는 건, 가족이라는 건 대체제가 없어요. 근데 그 가족이 날 자꾸 밀어내고 무시해버리면 내가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그냥 조금 거리 두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나요, 애들이? 더 달라붙죠.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이 안 돼요. 내 니즈를 들어주지 않는데. 니즈를 들어줘야 되는 나이대에 보호자가 그걸 안 해줘 버리면 오히려 보호자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믿으시고 충분히 이뻐해 주시고요. 충분히 스킨십도 해주셔도 돼요. 분리불안 걱정 말고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